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농작물을 기르다 보면 병이 꼭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필수처럼 우리는 대부분 농약을 사용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약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이 농약을 적게 치시고도 병이 적은 포장이 있는 반면 매번 이약 저약을 사용하셔도 여러 가지 병이 발병하는 포장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 병이 발생하는 요인들을 알고 있으시면 이 병의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병에 잘 걸리게 만드는 요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을 키우기 전 아무리 토양을 소독하시더라도 이 병원균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토양, 공기는 물론 종자에도 병원균이 있고요. 이 식물의 잔재, 주변 잡초, 빗물 등에도 병원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병원균으로부터 내 작물이 버티느냐 아니면 버티지 못하고 병이 걸리느냐의 차이인데요. 다음 병의 발생 요인입니다. 과습, 일조 부족, 고온, 저온, 과비, 비료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즉 어떤 약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토양 관리, 물 관리, 습도 관리 등 이 환경 관리와 함께 내 작물이 강한 내병성을 갖도록 양분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 병을 잘 일으키는 요인을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습과 습도인데요. 이 병의 관리를 위해 최우선 관리 요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습은 토양에 물이 많은 상태죠. 즉 다른 말로 토양 속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토양 산소가 부족하면 뿌리 호흡이 정지되고 뿌리가 괴사되면서 이 물과 양분 흡수력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특히 칼슘과 미량 요소의 이동이 급격하게 저하되거나 중단되면서 뿌리병과 지상부병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분들이 오해나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물이나 비료를 더 공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토양이 과습된 상태라면 물, 비료 등을 더 시비하시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 과습 관리의 핵심은 다들 아시다시피 고랑 정비, 물길 확보 등 이 배수가 잘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평소 물 공급도 내 토양 상태를 확인하시고 과습되지 않게 물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과습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떤 비료나 농약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 공급을 일단 끊으셔야 하는데요. 흙을 완전히 말린다라기보다는 토양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는 막대기 등으로 토양에 구멍을 뚫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습에 의한 병 발생 시 농약 방제만으로는 병을 제대로 방지하기가 어려운데요. 뿌리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습도입니다. 과습과 함께 습도는 병 발생과 가장 관련이 있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높은 습도는 병을 급속도로 빠르게 퍼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높은 습도는 잎 표면에 수막이 유지되고 이로 인해서 병원균의 포자발화가 잘 이루어지고 병원균이 식물체 내로 침입하는 성공률을 올라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면서 병 확산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건데요. 특히 습도가 높다면 세균성병, 탄저병, 녹균병, 잿빛 곰팡이병 등 발병이 증가하게 됩니다. 습도 관리를 위해 하우스는 당연히 환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습도계를 비치하셔서 습도 조절을 위해 환기를 실시, 적정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노지의 경우는 우리가 습도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람길을 만들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식 재배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 오기 전 습도가 올라간다고 예상되면 미리 예방적 방제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뿌리 약화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무조건 병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뿌리가 약하면 양분, 물, 칼슘 등 흡수가 저하되면서 식물체 면역력, 내병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일부 농가분들은 뿌리보다는 잎 위주로 관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병이 나면 약에만 의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병을 제대로 잡으려면 뿌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습되지 않게 토양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과한 비료 사용, 염류 집적되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하시고 이 미부속 퇴비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뿌리 약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염류 집적인데요. 염류 집적은 토양에 너무 많은 비료기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토양에 염류가 집적되면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데 특히 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탈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식물이 시들게 되고 각종 양분 흡수가 불량해지면서 병 저항성이 붕괴돼서 병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요. 가장 흔한 오해와 실수는 생육이 안 된다고 계속 비료를 더 추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더욱 염류 집적이 악화될 뿐이겠죠. 항상 내 토양의 이씨를 체크하시고 이에 맞게 비료 시비를 가감하셔야 합니다. 염류 집적 관리 해결은 토양의 이씨가 높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염류 제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토양에 염류가 많이 쌓이지 않도록 퇴비 비료를
적정량만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온 저온입니다. 이제 이상기후, 불량기후는 현실이 되었는데요. 이제 온도는 작물의 생육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결국 병의 저항성이 약해져서 병에 더 잘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고온 저온기에는 이제 뿌리 흡수 불균형이 발생되는데요. 이제 양분 흡수 불량은 세포벽을 약화시키고 내병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제 물론 고온기에는요,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눈으로 보이는 병은 덜 발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내병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로 이제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바로 병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제 고온 저온기 관리 방안으로는 이제 수분, 뿌리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이제 이를 위해서 토양 수분이 급변되지 않도록, 즉 건조, 과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물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특히 양분 공급에도 한 번에 많은 양을 주시기보다는 저농도로 분할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저온기에는 양분 흡수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고농도의 시비는 식물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 저온 등 이제 이러한 환경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영양제 등을 시비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특히 칼슘제, 아미노산제, 해조출물제 등을 시비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비와 비료 부족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물의 밥인 비료를 잘 먹어야 튼튼해지고 병에 덜 걸리게 되는데요. 과비는 연약한 조직으로 병원균 침투가 쉬워지고요. 비료가 부족해지면 생육 자체가 부진해지기 때문에 내병성 자체가 약해집니다. 흔히 비료를 많이 주면 더 좋아진다라고 오해도 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요. 작물이 안 크는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요소나 비료를 주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곤 합니다. 그리고 병이 오면 비료를 끊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질소 비료를 줄이시는 거지 칼슘, 미량 요소 등의 공급은 병을 방지할 때 내병성을 키우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비료를 함부로 줄이시는 것보다는 균형적인 시비가 중요하겠고요. 내 작물이 부진할 때 비료 사용량을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소홀히 공급한 성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고요. 또한 과비와 비료 부족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완효성 비료 사용을 권장을 드리고요. 혹여 조금 더 많이 뿌리더라도 과비에 의한 문제를 좀 막을 수가 있고 이 비료 공급 시기가 늦더라도 이 토양 속 비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비료 관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요인은 산성 토양 및 연작 토양인데요. 토양이 이러한 상태가 되면 당연히 작물 생육도 안 좋지만 병에 더 잘 걸리는 환경이 되는데요. 이 산성 토양은 병원균이 더욱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칼슘, 인산, 마그네슘 등 흡수력이 높은 다량원소 위주로 흡수가 불량해져서 생육이 불량해집니다. 연작 토양은 식물 뿌리에서 매년 같은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는 특정 병원균의 축적을 일으키고요. 또한 매년 같은 작물 재배는 이 토양 속 양분 불균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관리 해결 방안으로는 당연히 산성 토양은 토양 분석을 실시하시고 석회를 뿌리셔서 토양 산도를 교정해야 하겠고요. 이 연작 토양은 사실은 경작지를 변경하거나 타작물로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시라면 병원균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토양 소독을 실시하시고 또 뿌리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균형 있는 그리고 적당량의 퇴비, 비료 시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병성을 기르고 토양의 균형 있는 시비를 위해서 하이그린 시비를 권장을 드리고요. 다음은 일조 부족입니다. 당연히 광합성량이 감소되고 식물이 약해져서 병에 더 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텐데요. 이 광합성이 부족해지면 당 생산이 저하되고 조직이 연약해져서 병 감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조 부족의 경우도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햇빛을 최대한 잘 받도록 밀식을 피하시고 무엇보다 비가 길게 내려서 일조가 부족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칼슘제, 아미노산제, 해조출물제 등을 연면 시비하셔서 일조 부족 후 즉시 회복할 수 있도록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지의 소홀입니다. 병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병의 확대 요인이겠죠. 병에 걸리면 당연히 방제를 해야겠지만 항상 예방적 방제를 최우선 해야 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라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병균이 항상 내 포장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방적 방제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물이 병에 잘 걸리는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약제 방지도 중요하겠지만 내 포장의 문제 요인을 파악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더욱더 효과적인 방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